안녕하세요. 나쁜 골프 강찬욱입니다. 우리가 보통 부모님이나 선생님 아니면 고참 상사분들께 혼이 날 때 많이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는 사람이 왜 그래? 심하게 얘기하면 아는 놈, 더 심한 욕도 있겠죠. 아는 놈이 왜 그래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골프가 딱 그렇습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몸이 안 된다. 이 말 정말 골퍼들이 많이 하죠. 저는 머리가 몸에게 속고 있다, 혹은 몸이 머리에게 속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자꾸 말하고 다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는데 안 되는 것들은요, 내 스스로 계속 반복적으로 이걸 고쳐야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플레이를 할 때 어느 순간 더 이상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죠. 자, 첫 번째는요, 지나가야 들어간다입니다. 퍼팅 이야기입니다. never up, never in이라고 하죠. 이게 얼마나 당연한 이치입니까? 정말 어린아이도 알 수 있는 그런 정말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지나가야 들어가야죠, 당연히. 가끔 어떤 골프장에 가면 빅홀이라고 해서 일반 홀의 2배 이상의 큰 홀을 만들어 놓는 데가 있습니다. 골프장을 좀 더 쉽게 만들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해서 골퍼들에게 더 버디하는 그런 기쁨을 주게 하는 건지 그 취지는 알겠지만 저는 사실 정말 싫어합니다.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버디하면 마치 홀이 커서 버디한 것 같은 느낌이 나서 좀 불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홀이 커도요, 그 홀보다 심지어는 홀이 그린만하게 커도요, 짧으면 안 들어갑니다. 홀이 페어웨이가 다 홀이라고 해도요, 짧으면 안 들어갑니다. 우리가 다 압니다. 첫 홀에 퍼팅이 짧아서 그린이 좀 느리네, 앞으로 세게 쳐야겠어 라고 말을 해놓고 마지막 홀에서도 짧습니다. 퍼팅이 짧은 건요, 연습할 때부터 겨우 지나가는 게 아니라 훅 지나가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홀에 넣겠다, 붙이겠다가 아니라 50cm, 1m 지나가게 치겠다라고 연습을 꾸준히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잘 치는 거리를 남겨라, 나에게 맞는 거리를 남겨라입니다. 이 얘기도 엄청나게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프로 선수들의 플레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보면 특히 마지막 홀 같은 경우에 앞서 있는 선수들은 절대 투온 트라이 안 하고 레이업해서 자기한테 맞는 그 거리를 남기죠. 얼마 전에 끝난 그 유러피안 여자 투어 리디아고도 마지막 홀에서 그랬는데요. 그리고 교습가들도 이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주말 골퍼들은 파5에서 두 번째 샷을, 세컨샷을 무조건 조금이라도 멀리 보내서 그 세 번째 샷을 좀 짧게 남기려고만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피칭 풀샷이 쉽습니까? 56도로 80%, 90% 치는 게 쉽습니까? 저는 풀샷이 쉽습니다. 아는데 조금이라도 멀리 보내려는 마음에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쁜 라이에서는 레이업해라입니다. 나쁜 라이에서 레이업을 해서 세이브를 하자, 파세이브를 하자, 혹은 보기라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죠.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 언덕에, 그 나쁜 라이에 우드 유틸리티 롱아이언 들고 갑니다. 그리고 미스샷을 합니다. 탈출도 될까 말까 한 턱이 높은 벙커 안에서 긴 아이언을 들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앞에 나무를 못 넘길 것 같은데, 그러면 밑으로 치든 옆으로 쳐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나무를 향해 쏩니다.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하면서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제가 더블 이상, 트리플 이상 양파를 했던 홀들을 여태까지 돌이켜 보면요, 대부분 레이업을 안 했거나 잘못했던 경우입니다. 네 번째는 벙커에서는 탈출이 먼저다입니다. 제 나쁜 골프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벙커가 얼마나 위험한지는 이 말에서 알 수 있다. 벙커 탈출. 탈출입니다. 선수들은 벙커 세이브를 하고 그나마 평균이 50%가 안 됩니다. 그 벙커 세이브율이요. 아주 잘하는 선수나 그 이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중계를 보거나 뭐 선수들의 인터뷰 같은 걸 보면 벙커가 러프보다 쉽다 하면서 이제 직접 홀에 넣기도 하지만요. 주말 골퍼들에게 대부분의 그 벙커 주변에서 벙커 안에서의 참사는 붙이려는 데에서 일어납니다. 특히 앞핀인 경우에 붙이려다가 벙커 턱 러프에 들어가는 일 혹은 벙커를 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일, 저도 수도 없이 저질렀습니다. 다섯 번째는 맞바람일수록 부드럽게 스윙하라입니다. 이 얘기 참 많이 듣고 특히 임진환 프로님께서 이 얘기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맞바람이면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바람을 이겨내려고 힘을 팍 주지는 않나요? 평소에도 힘이 안 빠져 있는데 앞에서 바람이 세게 부는데 어떻게 힘을 뺍니까? 참 아는데 잘 안 됩니다. 바람이 많이 불수록요, 더 정교하게 쳐야 하는 것이 골프입니다. 정교하게 쳐야 특정한 거리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 때 볼이 삐뚤러 가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리가 날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굴릴 수 있으면 굴려라입니다. 게리 플레이어가 High makes you cry, low for the dough. 그러니까 높이 띄우면 너를 울릴 것이고, 낮게 가면 뭐 돈을 벌 것이다, 돈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제가 전에 소개해 드린 바가 있는데요. 많은 레전드들이 러닝 어프로치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우리도 잘 압니다. 그 선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나는 웬만해서는 볼을 안 띄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요. 어프로치 샷을 할 때 무조건 56도, 60도 웨지로 띄우는 어프로치만 하지 말고요. 숏아이언이나 피칭 웨지로 굴리는 어프로치를 해보십시오. 피칭 웨지로 어프로치를 하는 사람을 제가 보면요, 그 사람 중에 하수는 없습니다. 피칭 웨지로 어프로치를 딱딱 해내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고수입니다. 분명 골프가 한 단계 올라갈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티잉 구역을 넓게 써라입니다. 이제 에이밍도 사실은 문제죠. 에이밍도 우리가 잘못 보는 것도, 알면서 잘못 보는 것도 문제지만요, 본인의 구질에 따라, 보내고자 하는 방향에 따라 티잉 구역을 좀 넓게 써야 한다는 것을 우리 다 압니다. 그런데도 정말 무조건 가운데에다가 티를 꽂고, 심지어는 어디가 딱 정가운데인지 한가운데인지를 살펴서 티를 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티잉 구역은요, 내가 내 볼이 가서는 안 되는, 보내기 싫은 쪽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뭐 오비나 페널티 에어리아에 있을 때는 티잉 구역의 오른쪽을 활용하는 게 좋고요. 왼쪽으로 가면 안 될 때는 왼쪽에다가 티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구질에 따라서 페이드를 치고 싶으면 오른쪽, 드로우를 치고 싶으면 왼쪽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드로우를 쳐야지라고 생각을 하면 티잉 구역에 좀 왼쪽을 사용하는 게 좋죠. 티샷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이 티잉 구역을 잘 활용을 합니다. 여덟 번째, 마지막은 한 클럽 넉넉하게 잡아라입니다. 라이가 안 좋은 경우, 페어웨이가 아닌 경우, 혹은 그린 앞에 아니면 뭐 페어웨이 중간에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 경우에 한두 클럽 여유 있게 잡아야 하는데도 정말 타이트하게 평균 비거리가 아닌 나의 최대 비거리로 클럽을 잡아서 실수한 적 없으십니까? 선수들의 팁을 보면요, 선수들이 항상 그런 말 합니다. 뭐 이럴 때는, 뭐 내리막 경사일 때는, 무슨 경사일 때는 라이가 안 좋기 때문에 한두 클럽 넉넉하게 좀 크게 잡는 것이 좋습니다 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클럽을 넉넉하게 잡아라, 이 역시 아는데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아는데 안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안 되면요, 계속 안 되면 알았던 것도 모르게 됩니다. 마음속에 계속 반복적으로 새기십시오. 이래야지, 이래야지, 이래야지라고요. 이렇게 계속 훈련을 하게, 마음속에 훈련을 할 때 어느 순간 아는 게 되뇌가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